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문현진입니다. 주챔쇼 오늘 진행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날리는 시간 마련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고민 있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끙끙 앓지 마시고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같이 풀어가실 수 있으니까는 많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하기 전에 전화를 좀 주세요.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짜기 전에 추가 매수를 해버리고 전화를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같이 기다려놓으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 매수 같은 거 고민 있으시거나 또는 추가 매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도 오히려 그게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되는 것 또는 내가 방치하고 있는 종목들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그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오늘 지수부터 조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0.29% 정도 이렇게 조금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양봉이 올라왔죠. 캔들은 양봉입니다만 지수는 0.29% 정도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으로 양 시장 모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긴 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또 이제 대표적으로 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엔비디아에 이제 거의 다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왔던 이유,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스피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버티면서라도 올라오면서 꾸역꾸역이라도 여기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쪽들도 반도체 업종들이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제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지수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별로 요즘 시기에는 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엔비디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여기가 저항선인데요. 여기 2750포인트가 저항이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위쪽을 뚫었을 때 2800을 뚫어가지고 올라가면 계단식 상승이 나오게 되고 추세상으로는 2900까지 올라옵니다라는 이런 분석을 해놨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내일부터 폭락 나오기 시작해서 만약에 빠지면은 그런 분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밀려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지수를 예측하거나 섣불리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오늘 밤에 엔비디아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가 시작할 때 주무시기 전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아침에 눈 뜨시면은 잠깐 엔비디아 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검색창에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는 거 정도면은 내일 장이 어떨지 미리미리 조금 알 수 있는 시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던가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만 그 외의 분들은 사실 요즘 개별 종목 테마 장세죠. 그렇다 보니까 이 테마 저 테마 하면서 약간 소외됐던 테마들도 약간 급등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 가기도 하고 지금은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도 갑자기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요즘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좀 후보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라갈 거다라는 건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 갑니다 이건 아니지만 후보에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죠. 예를 든다면은 자율주행 테마들. 요즘 현대차가 좀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가다 보니 한국 한국 자동차 시장에 있는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자율주행 이제 우리나라도 시범 운행이라던가 테스트를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약 바이오, K바이오가 요즘 좀 난리죠.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 당뇨 치료제 만들다 보니까 이거 웬걸 살이 빠지네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쪽들도 지금 약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게 또 화장품 관련주죠. 역시나 K뷰티 해가지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 조금 잘 안 되나 했는데 해외에서 오히려 서양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K식품이라고 해서 이제 K푸드라고 하죠. K푸드가 지금 또 열심히 또 잘 팔린다 해가지고 또 식음료 관련주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는 식음료가 아닐까 생각이 또 드는 게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장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때 아닌 무더위 때문에 고생을 해서 감자부터 해서 상추 이런 거 지금 식물이 보통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신 분들 또는 농사 짓는 분들 아시겠지만 해가 강하게 내리쬐고 덥다가 비가 왔다가 습했다가 이러면요. 우리가 이 식물이라던가 작물이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또 식량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무더위라던가 홍수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있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홍수나 뭐 이런 테마들 또는 우리 원전 관련주라든지 또는 코앞에 있는 포항 앞바다에 있는 석유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은 되게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종목이 너무 물려 있다 보니까 현금이 없다 보니 그걸 갖고 놀 현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현금을 또 함부로 남발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이 추가 매수할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야 포기를 하고 다른 종목을 사둘까 아니면 이 종목을 위해서 내가 현금을 좀 꽉 쥐고 있어 볼까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개별 종목 장세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기회일 수 있는 그 기회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겠죠.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화 한 분 한 분 받으면서 상담을 이어가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OCI. OCI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3,300원에 10%입니다. 103,3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뭐 매수하신 이유가 뭐 있으실까요? 이거 누가 좀 추천을 해서 샀어요. 요즘 에너지 시장이라고 하죠. 에너지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 쪽으로 어느 에너지가 조금 각광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요? 전력인데 전력? 그 전력을 네.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쓸까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다고 지금 좀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원을 원전이요? 쓰잖아요. 그죠? 원전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태양력도 네. 있고 뭐 저기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원들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요즘은 이제 원전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원전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탈원전 하다가 그거 폐기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탈원전 폐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네. 바로 탈원전 폐기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OCI와 같은 이런 태양광 산업이 올라갈 만한 테마가 있을까 하면은 딱히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생각 한번 해보시면. 근데 이게 약간 2차 전지하고 좀 맞아요. 엮였나요? 원래 이게 이제 OCI가 옛날에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광용 이렇게 패널이라고 하죠. 폴리실리콘이라는 이런 걸 만들었는데 중국하고 경쟁해 보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싸게 만들어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뭐 얘들이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OCI라는 종목이 갑자기 2차 전지 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시청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OCI는 태양광 산업이었는데 시장이 갑자기 2차 전지로 바뀔 것 같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렇진 지금 않을 뭔가 것 무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 게 시장은요. 한 번 테마는 영원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OCI 테마가 얘가 반도체를 하든 2차 전지를 하든 사명을 바꾸거나 뭔가 좀 이렇게 진짜 거기서 뚜렷한 성과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면은 얘는 결국 태양광 테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태양광 테마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양광 테마일 가능성이 높고 그 테마가 빠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분할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OCI가 2차 전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같이 급등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로 엮이는 것 같지만 안 엮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끼고 싶지만은 끼워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장은요. 야, 너 지금 태양광이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야, OCI가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인데 그게 대박이래요 하는데 아니 2차 전지가 대박 날 것 같으면 에코프로를 사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2차 전지로 생각하고 가셨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식집 가가지고 떡볶이랑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 오늘부터 돈가스도 같이 팔아볼랍니다 하면 우리가 30년 동안 갔던 분식집이 그건 분식집이지 그게 돈가스 집이 됩니까? 그냥 차라리 돈가스 먹으려고 그럼 돈가스 집을 가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내용이 좀 바뀌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네. 이제 올라오게 되는 이유는 아마 실적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이제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얘가 이제 뭐 실리콘 응급제 이런 거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사람들의 기대감 이런 걸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분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막 치솟아 올라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기업이 홀딩스랑 이렇게 OCI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저 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파동이라는 건 존재하다 보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거든요. 그 파동 속에서 나오는 단기 반등이었다. 그 반등이 지금 위쪽에 잡아놨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좀만 더 가주면은 파동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약수익 낼 수 있겠는데 만약에 파동이 안 이어지면 그냥 밑으로 쭉 빠지면서 뭐 8만 원, 7만 원, 6만 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온 힘을 이용해가지고 9만 8천 원대라든가 이런 데 좀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것이고 올라오게 되면은 한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약수익 내고 그냥 팔아낸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를 정말 투자하고 싶다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유망하고 지금 이렇게 섹터가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다른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OCI는 태양광입니다. 지금은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HLB고요. HLB고요. 네, 69,000원에 7%입니다. 6만 9,000원이고요. 9천 원이고요. 7%요. 왜 사셨어요, 이거를? 이제 잠깐 눌러준 걸로 착각하고 실수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디를 눌러주는데요? 급등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잠깐 누르는 건 줄 착각하고 들어갔어요. 주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요. 네. 올라가고 있으면 더 올라간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내려가면 이거 올라갈 거니까 줄 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하다가 제일 많이 물리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내려갔을 때 사세요, 올라갈 때 파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은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처럼 보이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머릿속에 그걸 이미 기정사실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거는 그 답정너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그 유행했던 말, 줄임말 중에서 답은 정해놨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답은 정해놨어. 넌 무조건 올라갈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눌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야 돼. 올라갈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관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음봉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음봉 하나가 어떤 사람은 내려갈 것 같은 신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신호로 보거나 매수하면 안 되는 신호로 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홀딩해야 되는 신호면서 내려가면은 더 사야 되는 신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목적, 방향성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가는요. 이거 좀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급락을 하면 단기 급등이 나와요. 단기 급등이 나오면 다시 또 빠집니다. 왜냐하면 HLB가 지금 최근에 빠졌던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네. 뭐 때문에 빠졌어요? 개발 실패? 네, 뭐 일단은 뭐 저기 FDA에서 보류 나와가지고 뭐 실패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야 너희 자료 좀 불충분하다 해가지고 너희 자료 좀 더 채워가지고 내놔라 해가지고 돌려보냈죠. 반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보통 한 뭐 최소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신청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기대감으로. 근데 그거 준비하는 과정 속에는 급등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HLB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급락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을 때는 올라갈 때 매매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저런 자리를 좋아한다고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해드리고 뭐 저 개인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하는데 저는 급락 매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HLB가 이렇게 빠져 있던 이런 시기는 거의 뭐 저는 단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미 단타 들어간 걸 팔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청자님 눈에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된다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는 모든 종목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다 물려요. 모든 종목 다 물려요. 운이 좀 좋으면 더 갔을 때 수익이 나지만 그게 아니면 물립니다. 그래서 사실 HLB와 같은 이런 자리는 우상향에서 올라왔을 때 잡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내가 정말 잡고 싶다면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데 내려가면 또 어떻게 보이죠? 더 내려갈 것 같아 보이니까 사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주식으로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거는 잘못된 매매를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네. 단기 반등이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이게 이제 흐름 자체가 여기서 꺾여가지고 여기가 고점돼가지고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밑으로 밀릴 건데 HLB 이슈는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HLB 지금 뭐 사이언스도 그렇고 뭐 HLB 지금 뭐 좀 이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생명과학도 그렇고 차트가 좀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하면 꼭지 잡겠다 생각이 들어서 짧게 손절한다 생각하고 짧진 않지만 어쨌든 손절한다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6만 원짜리가 밀리면은 손실이 좀 클 겁니다. 뭐 한 5% 정도 손실이 한 5%대 이내에 손실이 날 것 같은데 뭐 각오하시고 잘못 들어갔으니까 각오하시고 6만 원 무너지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빠진 다음에 내가 HLB가 다시 신청해가지고 이 약은 정말 좋은 것 같아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내려왔을 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매매는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 매매하실 땐 제일 중요한 건 손절 라인입니다. 손절 라인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6만 원에 손절하시든 또는 다른 손절 라인을 좀 제시해드린다면 사실 오늘 빠진 이 자리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62,500원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시청자님 선택에 맡길게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손절 라인을 정해가지고 거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망설임이 아니라 칼같이 나는 손절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운이 좋아서 이제 여기는 이제 시세 변동이라든가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 진짜 아주 그 섬세한 매수 매도세의 힘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탁 튀어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된다면 정말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7만 원에서 뭐 그 이상 튀어오를 때 그냥 바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이건 손실 나는 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문현준 멘토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울 바이오시스 네. 10% 14,300원 한 종목 있고 90% 어.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90% 현금이고 이거 10%만 갖고 계세요? 네, 서울 바이오시스요? 네, 서울 바이오시스 14,300원이라고요? 네, 네. 일단 비중이 뭐 10%밖에 안 되고 현금이 많아가지고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네. 중요한 거는 서울 바이오시스를 갖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10% 비중이면요. 90% 현금이 있어가지고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네. 가능하면은 뭐 거의 뭐 지금 그걸 90%를 여기서 다 사버린다고 한다면은 매수가가 아마 한 3,300원 내지 3,50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14,300원이라는 이 매수가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매수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14,300원 사가지고 지금 고통 중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현금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은 나는 14,300원에 산 사람이지만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다가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에 그렇게까지 많이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 하면요. 한때는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안 좋아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적자가 나고 있기도 하고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의 대주주가 서울 반도체라는 거 하나만 딱 믿고 이렇게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이제 이 회사가 만약에 상폐가 되면 대주주가 제일 돈 많이 잃겠죠, 그죠? 지분을 66%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돈을 많이 잃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수를 쓰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 서울 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고요. 회사 가치로 보거나 회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은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LED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가 보려고 뭔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근데 이 LED 중에서도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즘에 조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긴 해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막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예전에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구글 글라스라고 해서 안경으로 써가지고 증강현실 이런 거 했던 거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또 글라스라던가 뭐 이런 얼굴에 쓰는 헤드셋 기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화면으로 굉장히 고화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화질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점이 많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많아지려면 그 작은 화면에 더 많아지려면은 얼마나 작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쪽으로 엮여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엮이고 있으니까 안 올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생겼던 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신호는 같은데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3,000원 라인대에서는 이제 조금 하락을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변화가 생겼던 이런 흐름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락은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완만해지다가 어떠한 변수, 뭐 급등이라든가 거래량이 좀 나온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자리를 좀 잡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손댈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하루 거래 대금도 4,900만 원이거든요. 물론 시가총액은 1,400억으로 굉장히 큰 기업이긴 한데 일단은 오늘 하루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4,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추가 매수하기에는 누군가가 살려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4,900만 원 거래가 됐다는 것은. 그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러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그래도 좀 거래량이 풍부하게 좀 증가해주는 모습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홀딩하고 가시다가 거래량이 조금 터져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고요. 90% 현금을 지금 냅둬서 놀기에는 아깝거든요. 그래서 얘를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한 20% 정도 또는 30% 정도만 냅둬놓고 나머지는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요즘은 조금 유리한 시기긴 합니다. 근데 다른 종목을 사서 내가 수익 낼 자신이 없다면 그냥 그 현금 90% 다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의 자세가 되겠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네,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어떤 거요?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어떤 거요? 네, 항상 멘토님 말씀 듣고 공부해가지고 네. 마음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갑자기 덕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뭉클하네요. 제가 주식 전문가 일을 10년 하면서 항상 비난만 받아왔는데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거래량 터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은 한 500만 주에서 한 1,000만 주 사이쯤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명신산업 14,300원에 5%거든요. 명신산업을 13,000. 14,300원에 5%. 14,300원에 5%요? 네네. 비중이 얼마 안 되네요. 네네네. 투자할 자금이 더 있으신 건가요?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한 명신산업에다가 총 한 40% 정도 더 넣으려고 하는데. 40% 정도 투자 계획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거 그냥 이번 주에 10%까지 비중을 늘려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물론 5%씩 8번에 거쳐가지고 비중을 늘려가지고 나중에 40%까지 늘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8차 분할 매수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까지 들어간 비중으로 올라가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나쁜 자리도 아니고 매수가가 지금 저점에 잘 잡혀 있고 기업도 좋고 지금 자동차 부품 업종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5% 비중만으로 가져가기에는 솔직히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비중을 첫 진입을 한 10% 내지 15%까지 늘리셔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신규 상장주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년이 지나면서 여기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만한 단계까지 왔어요. 네네. 바닥은 아직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저점이 얘가 만들어졌던 저점이 2022년 말쯤에 만들어졌던 저점이 13,800원이고 얘가 상장됐을 때 첫 가격이 13,0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또 13,960원이니까 야 이거 상장 초기가랑 그리고 상장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던 최저점이랑 얼추 지금 비슷한 가격에 왔으니까 여기가 혹시나 바닥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매수하신 것까지는 정말 잘한 투자고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올라갔을 때 사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4번
보는 거 정말 좋고요. 다른 기업들은 이제 고가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위에서 막 저점을 이렇게 만들다가 거기가 깨지면 손절하는 게 좋은데 내려와 있는 기업들이 저점을 만들다가 더 깨지면요. 이거는 더 사버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만 물린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 모두가 물렸는데 나부터 도망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력들이 먼저 도망가면 도망갔지. 네네. 그래서 여기는 저점 깨면 손절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개미 털기 구간이라고 이렇게 막 커뮤니티라든가 뭐 주식 용어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게 막 고가에서 개미 털기 구간이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저가에서 많이 털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저가에서 털어내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 그 다음 바닥 라인이라든가 그 다음 저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비중을 뭐 한 20% 더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한 40%까지 늘리는 거 좋은데 지금은 일단은 뭐 한 10%에서 15%까지 늘려놓으셔도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에서 15% 사놨다가 바로 올라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저는 원칙이 하나가 뭐냐면 뭐 다른 매매법이라든가 다른 멘토님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올라가면 절대 안 삽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5,000원짜리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2만 원까지 갔다? 그럼 올라가니까 내가 더 살까? 이런 개념보다는 추가 매수 자금은 항상 더 내려갔을 때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내려가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서 10에서 15% 늘려놓고 올라가면은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대에 매도를 진행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밑으로 빠지면 더 사면 되니까 뭐 잘하고 계시네요. 이건 그냥 그렇게 전략대로만 가져가셔가지고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작년에 그 넥슨 관련해서 상담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넥슨요? 예. 예. 저번에 조언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려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특집인가요? 왜 갑자기 훈훈하게 가려고 하죠? 제가 이런 걸 좀 몸둘 바는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민망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저희 강연의 일정 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수원과 광명으로 갑니다. 먼저 수원에서는요,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벨라 스위트 호텔 수원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할 거니까요. 오프라인 강연 오후 1시에 많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열리니까 장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광명에서도 저희가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명에서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 계속 일요일은 11시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일요일은 계속 11시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요일 오전 11시에 광명시 평생학습원 5층 배움실에서 저희가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오프라인 강연 오셔가지고 또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점이 뭘지 그리고 이번 주부터 비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비가 오니까 제가 좀 더 여러분들께 주식에 도움이 될 만한 힌트들을 많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스틸입니다. 아주스틸을 지금 6,900원에 비중 15% 정도 이렇게 잡으셨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상담을 부탁드린다라고 해주셨는데, 스틸, 철강 관련주라든가 이렇게 스틸 관련주라든가 이제 이런 이름에 뭐 스틸, 철강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판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품에 들어가는 뭐 철 관련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특히나 얘도 이제는 프리미엄 가전, TV라고 하죠. 프리미엄 TV에 들어가는 강판이라든지 또는 생활 가전이라고 하는 냉장고, 세탁기 안에 얼마나 철판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LG전자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가전제품을 좀 많이 팔아냈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제 수출해가지고 달러 버는 거는 그런 대기업들이고 사실 중소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품 기업들은요. 자기들은 철강을 비싸게 달러 주고 사와가지고 비싸게 올라가 있는 거 철강 가격 올라가 있는 거 그 원자재를 비싸게 달러로 또 비싸게 사와가지고는 싸게 이렇게 팔아야 된단 말이죠. 한국 원화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마진율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마진율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5%대, 4%대 가까운 기업인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환율이 조금 올라가서 영업이익을 좀 이렇게 침범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 가격이 막 20%, 30% 이렇게 올라와 버리게 되면은 바로 적자가 나거나 영업이익이 0%로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기업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뭐 요즘 국밥이라든가 뭐 냉면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14,000원, 15,000원, 16,000원 이렇습니다. 비싸요, 이제는. 그래서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죠. 생활비, 식비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가전제품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선뜻 좀 생각이 안 들 겁니다. 뭐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야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전제품 바꿔야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유가 조금 이렇게 없거나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야 요즘에 진짜 이거 식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생각이 들다 보니 가전제품 바꾸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 불황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경기가 좋은 국가는 딱 하나밖에 없죠. 미국 말고는 지금 다 불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스틸 관련주, 철강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철강 가격이 막 올라간다 이러면 스틸 관련주가 막 갑자기 막 급등하고 가는데 그게 사실은 좀 모순인 거죠.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스틸 관련주는 우리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냥 영업이익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되게 웃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구리도 뭐 생산하는데 차질이 좀 생기고 있고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원자재 가격이 쉽게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살짝 튀어오른다면은 그때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되게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추가하면서 하기에는 역시나 역부족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가득하다 해서 저는 추가하면서 의견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반등 나가면 사실 얘가 튀어오를 때 끼가 있는 기업이에요. 과거에도 튀어오를 때 한 번 튀어오르면 25%, 30%씩 튀어오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튀어오르면 20%만 올라가도 시청자님 매수가는 거의 터치합니다. 그래서 추가하면서 안 해도 본전 정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대신에 급등 나왔을 때 본전까지 올라올 때 이슈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더 갈 수도 아니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번 급등 나올 때 아마 저는 일단 1번으로는 전화 상담이 안 되거나 상담할 여유가 없다면은 그냥 본전 정리한다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여유가 좀 있다면 본전 올라오는 그날 누구든지 어떤 전문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상담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거 본전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신다면 더 가져가라 아니면 지금 팔아라 비중을 줄여라 등등의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본전 정리는 요즘 분위기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을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가져가서 본전 정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언제쯤 바닥을 잡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17만 9천 원에 30% 비중을 사셨습니다. 바닥을 잡는다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잡는 게 아닙니다. 바닥은 세력들이 잡는 거죠. 세력들이 이제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매집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사야 돼요. 오늘부터 이렇게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팔아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네이버를 사람들이 많이 팔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살 돈이 네이버를 지금 이거 시청자님 30%의 비중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네이버라는 기업을요 막 한 2천억 사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막 5천억 또는 1조치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해봅시다. 하루 만에 그거 어떻게 사실래요? 오늘 거래 대금이 969억인데 그게 또 뭐 969억을 누가 손들었다고 생각해야 될지 단타 물량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어가지고 969억이 나온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럼 순수 나온 물량이 200억이라고 한다면은 1조치 모으려면요 50일 동안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수하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200억씩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매집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물량이 안 나왔겠지, 덜 나왔겠지, 더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오게끔 만드는 유도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 왜 항공 같은 데 보면 비행기 유도등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주차 관리 같은 것도 보면은 자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여기로 오세요. 일로 가야 당신들이 손절할 거 아닙니까? 빨리 좀 팔아주세요.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어디까지 내릴까요? 저들이 물량을 다 뺏었을 때까지 내려가겠죠. 그럼 그게 어딥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이버를 지금 얼마 모았는지, 얼마 샀는지, 어디까지 빼려고 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바닥을 잡을까 이런 질문을요. 다른 전문가들한테 했으면요. 몰라요라고 저처럼 이렇게 몰라요라고 이야기 안 하고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거 한 16만 원에 바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때 추가하면 사시오죠 하면서 약간 점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너무 익숙해진 방송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깨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이상한 질문, 그런 답이 없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젠 전문가들도, TV에 나온 전문가들도 그런 걸 좀 아는 척은 하지 말자.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아닐 때는 아닌 대로 또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전저점을 보면서 바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과거에 얘가 2022년 말쯤에 얘가 떨어졌을 때 15만 5천 원까지 빠졌으니 저때 우리가 저때 미국의 당근마켓을 인수하네 마네 하면서 포시마커 인수한다는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했는데 그래 그때도 안 좋다고 했잖아. 근데 안 좋다고 할 때도 15만 5천 원까지 빠졌으니 지금 네이버 지금 야후 라인 야후를 지금 중국에 미국에 아니 일본에 지금 이렇게 뺏긴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5만 5천 원 지키지 않을까라고 습관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고 저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라인 야후 지분을 뺏기거나 하는 것이 이 기업에는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크다라고 인식하게끔 세력들이 주가를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죠. 내가 15만 5천 원짜리가 밀리면은 손절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속지 않을래. 너희가 지금 내 물량을 원한단 말이지. 난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아래쪽에 15만 원, 13만 원 가깝게 또 추가하면서 더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살 거야라고 반발을 해볼 것인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는 후자가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이버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악재가 그렇게까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기업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인가라면 하면 저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참고 한번 해보았을 때 13만 원 그리고 쉽게 뺏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13만 원 정도에서 일단은 내려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사버리는 게 훨씬 좋다. 근데 더 살 때 비중이 현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30% 비중이라서 현금이 너무 없어요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좀 결단 내려야 되는 게 16만 5천 원, 15만 5천 원 여기가 무너질 때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나중에 밑에서 더 사볼 것인가는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시청자님이 좀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금이 난 더 있어요라고 한다면은 13만 원까지 그냥 편안하게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거 현금이 더 없어요라고 한다면은 15만 5천 원에 비중을 줄이신다거나 반등 나갔을 때 한 17만 원, 18만 원 선쯤에서 이제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나중을 위해서 추가 매수 현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홀딩, 강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빠져도 겁낼 거 없다, 더 사버려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38만 7,550원의 비중 5%인데요. 지금 뭐라고 설명되는지 지금 저거 읽을 틈이 오늘 꼭 상담해 주세요. 34만 2천 원, 37만 2천 원의 비중, 34만 2천 원의 비중을 왜 늘리려고 하는 거죠? 37만 4천 원 또 왜 비중을 왜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이게 좋은 상황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안 좋죠. 기업은 정말 좋죠. 왜냐하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고 올라갈 생각도 못 하고 있고 실적도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좋은 줄 알았더만 실적이 지금 적자 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I는 보시면 리튬 이온 2차 전지 생산 판매하고 있고 중형 전지, 소형 전지 하고 있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배터리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과 매출이 잘 나옵니다. 왜요? 판매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삼성. 그러다 보니까 잘 팔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가전은 안 사는 게 아니면은 거의 보장이 되어 있고 이번에 또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죠. 그래서 폴드 6가 이번에 또 사전 예약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바꿀 생각이거든요.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보니까 폴드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얇고 가장 이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볼 의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엮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나쁘진 않은데 주가가 나쁘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은 좋은데 하도 단기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거품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걸 비율을 항상 그걸로 생각합니다. 맥주라고 생각해요. 맥주도 잔에다가 따라버리면 거품 확 올라가잖아요. 그 거품 빠지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많이 빠져내려갑니다. 확 빨리 부으면 빨리 부을수록 거품이 심해요. 그래서 이 삼성 SDI도 빨리 부어서 거품이 너무 심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거품, 우리가 맥주 같은 경우도 빨리 확 부어버리면요. 진짜 우리가 마실 맥주의 양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조금밖에 없는데 위쪽으로 거품이 이만큼 막
차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빠지고 나면은 이 기업이 이제 저평가대로 들어가는 거고 사서 돈 벌 만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게 저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건데 그건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적어도 여기서 쌍바닥을 그려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쌍바닥을 만약 그려낸다면 지금 이게 40만 원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거나 했을 때 기업의 가치가 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추가하면서 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조금 4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가 좀 어정쩡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쌍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인 48만 원 넘어갈 때 오히려 좀 비중을 불타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뚫고 넘어갈 때 조금 비중을 실어버리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되죠. 그게 아니라면은 아래쪽으로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가 좋은데 밀려간 다음에 25만 원대나 27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은 진짜 거품이 싹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거품 싹 다 빠졌다? 그러면 지금 잔이 완전 빈잔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업,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이 25만 원까지 빠지면 어우, 그게 기회죠. 그래서 만약 비중을 더 늘린다면 저는 여기서 자리 잡는 걸 좀 더 확인하고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확인하고 사시거나 아니면 밑으로 빠졌을 때 27만 원 이하 또는 26만 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한다면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벌릴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좋은 종목을 산 건 아닙니다. 좋은 가격이 아니라서요. 기업은 굉장히 좋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그 제누코요. 제누코요? 예, 제노코 15,740원에 25%예요. 15,740원에 25%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좀 방산업체 좀 이슈가 좀 떠가지고 어떤 이슈가 샀는데 떴을까요? 이게 좀 주위에서 네, 방산업체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그래요? 이게 오르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주위에서면 친구나 뭐 이런 쪽에서 이야기한 건가요? 네네네. 친구분들 다 돈 많이 버시고 부자들이세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명이 되신 분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그죠? 뭐 네. 방송에 나온다거나 뭐 이런 업종에 일을 하시거나 또는 뭐 제노코에 이렇게 종사자시거나 관련 업종에 계시거나 이랬으면은 그 정보의 신빙성,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정보의 신빙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물론 네. 돈을 많이 벌고 부자라고 해서 그분이 말하는 정보들이 무조건 다 옳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네. 그 정보의 신빙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쨌든 시청자님이 지금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샀으니까 그럼 좋다고 해서 산 게 신빙성이 있어야 그 행동이 합리적인 행동이 되는 건데 신빙성이 없다면 그거 왜 그렇게 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왜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 보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막 이거 여행 간대 친구들이 이거 학원 간대 그렇게 학원 가가지고 해가지고 뭐 전교 1등 된대 학원비가 얼마인데 한 200만 원 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되는데 아빠 보내줘 이러면은 그래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가 이럴 겁니까? 아니면 친구가 좋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 성적은 좋냐? 아니 그건 아니고 전교 꼴등하고 그런데 아니 그런 왜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주식 투자를 왜 그렇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시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욕심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추천을 받고 사실 때는 신빙성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믿을 만할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지? 이 관련 기업의 뭐 어떤 종사자인가? 공부를 많이 했나? 연구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끼리 서로 좋다고 한 건요. 우리가 같이 동병상련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 제놓고 좋은 기업이에요.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신빙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위성통신 부품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방산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 요즘에 이제 위성통신 쪽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달에 뭐 이렇게 달 프로젝트라던가 달 탐사 프로젝트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그런 것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자체는 진짜로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우주 뭐 방위 산업청 이런 거 만들어야 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막 최근에 논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 많고 지금 러시아라든가 중국도 지금 이제 우주에다가 달 쏠 거다, 뭐 달에다가 지금 뭐 위성을 또 써가지고 기지 만들 거다 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하겠다 해서 또 2차 냉전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위성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가지고 가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언제요? 요즘에 위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엔비디아 뭐 반도체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여기로 돈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보의 신빙성에 대한 조언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좋은 정보였더라라는 것과 이제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갈 만한 역량이 시청자님한테 있는 겁니다. 추천해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걸 이제 시청자님이 못 가져가면 수익 못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져가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 지금 테마 자체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긴 해요. 거기다가 주가도 어떻게 이런 자리에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싼 자리도 아닙니다. 굉장히 싼 자리에 이렇게 저가에 내려와 있을 때 잘 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는 그냥 가지고만 갈 수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데 요즘에 좀 안 움직인 것 같아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카지노라든가 이런 데 가서 룰렛 돌리는 게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고 재밌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또 투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투자는 농사와 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수확할 거다 보고 가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가꾸면 된다. 그냥 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 씨는 잘 뿌려놨으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 됐을 때 수확만 하면 되는데 농사꾼들이 수확하기 전까지 밭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봐도 될 때는 집에서 우리가 뭐 TV를 본다거나 농기계를 좀 이렇게 만진다거나 또는 이제 뭐 막걸리를 한잔 하신다거나 이렇게 우리 일상을 지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노코의 관심 이제 조금 끄시고 조금 줄여주시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시청자님 인생을 조금 돌아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편안한 종목 그냥 좋은 종목 잘 잡아놨는데 이거 나중에 뭐 안 움직인다고 팔아가지고 주가 올라가면 너무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지고만 가면 돼요. 혹시나 이제 주가가 여기서 안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 보니까 주식은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갔을 때 내가 더 살 돈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더 살 돈이 있으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다가 뭐 12,000원이라든가 11,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매수 한다 생각하고 그때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안 내려온다면 그냥 이 지금 산 돈으로 올라갈 때 뭐 22,000원부터 25,000원까지 올라올 때 더 갈 수 있을지 아닐지를 다시 한번 판단받기 위해서 전화하셔가지고 매도하시면 수익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 나면 친구한테 술도 한잔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냥 좋은데 왜요? 이거는 시청자님이 못 견디고 계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셨나요? 모든 근심 걱정은 본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한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수원과 광명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는 벨라 스위트 호텔 지하 1층 벨라홀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은 또 마찬가지로 광명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명 평생학습원 5층 배움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오전 11시에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정신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그 걱정과 기대 모든 것들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를 좀 잘 다스리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